안녕하세요. 리맥스 코리아 돈이 되는 부동산 상식 본부상에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리맥스 팀 리얼티의 장지성 부장님을 모셨는데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맥스 팀 리얼티의 장지성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경매 쪽을 한 10년 이상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부동산 중개한 물건들 경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경매. 저희가 그동안 다뤘던 주제 중에 경매는 없었는데요. 여러분들 경매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누구나 알기 쉽게 혹시 짧은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는 빚을 진 사람이 현금이 없을 때 부동산 매각해서 그 돈을 갚아주게 만드는 나라의 도와주는 법,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경매를 시작할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경매 이제 요즘에 관심들 많이 가지시는데 이유가 그래도 지금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많이들 지금 모르고 오시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대출이거든요. 내가 지금 내 소득으로 대출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도는 본인이시니까 은행에서 좀 한 번쯤 확인하고 오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대출을 많이 못 받으셔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결국엔 잔금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계약금 넣어놓고 잔금을 하게 되면 되는 건데 잔금 못하면 계약금 몰수 당하잖아요. 경매도 똑같거든요. 부동산 경매에서도 잔금 못했다 그래서 돌려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꼭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잔금을 못했을 때 막연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경매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흔히 이제 요즘에 아파트 많이 이제 매수하려고 하실 텐데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시잖아요, 은행에서. 근데 그 대출 이자를 못 내게 되시면 은행에서는 계속 돈을 갚으세요 하다가 더 이상의 이제 법원을 통해서 부동산 매각하는 절차를 가지는데. 저는 공매라는 것도 들어봤거든요. 네. 경매랑 공매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게 경매는 개인 간의 채무, 이제 빚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걸 보통 경매라고 하고요. 공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이제 흔한 게 세금. 이제 나라에 내야 될 세금 같은 걸 안 냈을 때 국세징수법이랑 뭐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이제 진행하는 게 이제 공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갑자기 급 관심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매 물건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대법원 경매 사이트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무료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유료 사이트 결제하셔가지고 이제 보시는 편이에요. 월 정액식으로 해가지고 몇십만 원씩 이렇게 결제를 하면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돈 낸 만큼의 지식이 없다 보니 그걸 다 활용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럼 입찰 보증금은 보통 얼마를 준비해야 될까요? 이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법원에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하러 가게 되시면 감정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유찰된 금액이 있고 이거를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하는데 입찰 보증금은 늘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내가 쓰는 금액의 10%를 갖고 오시거든요. 이게 이제 부동산 계약 좀 해보신 분들은 계약할 때 그 계약된 금액의 10%를 이제 계약금으로 납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경매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정해져 있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 수표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낙찰을 받았을 때 다른 말로 소유권 이전을 갖고 왔을 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또는 내가 나중에 물어줘야 될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임차인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경매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입찰을 못하는 이유가 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이 말은 그 집에 빚이 없을 때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을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보증금은 그 금액만큼 지켜줘야 돼요. 만약에 낙찰을 받았는데 전세 보증금을 잘 못 받으셨다. 그럼 나머지 금액만큼 물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진짜 꼭 확인해야 되는 네. 상황이네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될까요? 법원마다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낙찰 받은 날 기준부터 해서 6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6주 그러면은 사실 기간이 좀 짧네요. 네, 길진 않은 편이어서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보통 뭐 건물을 매입하거나 혹은 뭐 집을 분양받을 때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네, 경매 물건에 대해서도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다 받을 수 있고요. 경매 대출을 보통 경락잔금 대출 이렇게 표현을 하는 편이고요. 경매 낙찰을 받으시면은 주는 게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서류를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아, 나 오늘 계약하고 왔구나 이걸 느끼실 텐데 경매에서는 그냥 어떤 걸 주냐면 법원 보관금 영수증이라 그래가지고요. 입찰 보증금을 냈잖아요. 그 돈을 보관하고 있어요라는 영수증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대출 받으러 가실 수 있어요. 좀 비교적 간단한 서류를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이 정도밖에 안 주니까 처음에 되게 기분 다 이상해하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경매로 산 물건에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추가로 또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뭐가 있을까요? 경매로 낙찰받고 취득세는 당연히 세금이니까 내셔야 되는데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이 거기 거주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보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협의를 먼저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제 경험상 이사 비용 때문에 많이 싸우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돈을 받고 나가고 싶어 하시니까 그때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근데 아예 전혀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경매에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법원의 강제력을 사용해서 집행을 해야 되죠. 그때 집행 비용이 나오는데 거의 이사비만큼 나와요. 그럼 막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막 검은 옷 입은 무서운 아저씨들이 쫓아들고 막 이런 건가요? 아니, 형광색 조끼 입고 공무집행이라고 써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낙찰을 제가 만약에 받았어요. 낙찰을 받고 등기 이전을 해야 되죠. 네.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경매 낙찰받고 나서 절차가 낙찰을 딱 받는 순간에 그 경매 낙찰받은 사람한테 법원에서는 낙찰자라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은 오늘 이 경매 물건에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란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법원에서는 어떤 걸 확인을 하냐면 적법한 낙찰자인지 그리고 법원에서 이 경매 물건을 진행하는 동안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는지를 일주일 동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매각 허가를 확정을 해줍니다. 일주일이라는 검수라고 예, 해야 될까요? 검수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 다음에 허가 확정을 해주면 이의 신청하는 기간을 또 일주일을 줍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왜 집도 사실 내가 계약서를 쓰고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내가 낙찰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나 나의 변심으로 취소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개인 변심으로 취소는 절대 안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초보자분들이 이제 뭐 실수를 했다거나 뭐 입찰하지 말아야 될 물건 잘못 입찰했다 이런 걸 가지고 뭐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단순 실수 가지고는 절대 안 해주는 편이고 바꿔서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시작을 했잖아요. 바꿔 말하면 돈을 다 갚으면 되잖아요. 돈을 갚으면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꼭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경매 초보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제 법원에 가실 때 필요한 서류가 입찰 보증금 갖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필요하고 도장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도장을 잘 안 쓰시잖아요. 본인이 직접 입찰하시는 경우에는 지장도 가능하니까 도장은 괜찮은데 신분증 안 갖고 오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1,856만 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금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이제 5만 원짜리가 한 장 빈다거나 이러면은 아예 낙찰 받았어도 취소 사유거든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방 물건도 많이 하러 다니거든요. 거기는 금액이 싸니 483만 원이라 했는데 480만 원만 들어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낙찰 받았어도 취소 사유가 돼버리니까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입찰표를 쓰실 때가 문제인데 입찰표를 보시면 왼쪽이 입찰 가격 쓰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입찰 보증금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반대로 쓰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긴장을 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숫자 쓰는 거니까 이렇게 반대로 쓰게 되면 이것도 그냥 낙찰 취소 사유, 무효 사유입니다. 무효. 처음에 경매하시는 분들이 사이트를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금액이 싼 거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경매에서
감정 가격 대비해서 지금 현재 금액이 현저하게 싼 경우는 100%그 부동산 물건에 하자가 있는 물건이에요. 그 하자라는 말은 물어줄 돈이 많이 있다거나 낙찰 받으면 정상적인 내 재산권을 행사를 못한다거나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처음에는 그냥 보지도 않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역시 이 세상에 거저 없는 거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오늘 굉장히 저처럼 경매 초보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 출연해서 혹시 어떠실까요? 제가 이런 촬영이 익숙치 않아서 오늘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잘 리드 해주셔가지고 좋게 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으니까 저 같은 전문가분들이랑 충분히 상담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것 저희 리믹스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경매 쪽에 관심이 있다면 리믹스 팀리얼티의 장지성 부장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